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배트맨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은 일단은 큰 비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폭우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구름이 좀 남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전 지역, 세종 지역에는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폭우의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오늘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양 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CPI 지표가 나오고 난 뒤에는 내일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고 또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챙겨가시면서 내일 시장 알차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TV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을 해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또 오른쪽에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또 저희 방송에 대한 소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챙기면서 저희 방송 더 나은 모습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그분이죠.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또 화사한 모습으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기획의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잘기획의 이용준 대표님. 자, 이분과 함께 우리 시장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갖고 계실 텐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채팅 방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 충분히 알차게 활용하셔서 장중에도 이렇게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중에도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종목 캐스팅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굉장히 궁금해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지표인 CPI 지표가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제가 이 지표에 대한 제 예측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게 나오면 내일 시장은 갭 상승에서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갭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시면 거의 다 물리는 가장 어려운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은 내일 관망하시는 자세로 보시는 게 우선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팁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루는 쉬어가는 약세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시장 추세는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감 시황을 봤더니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2480선에 턱걸이를 했고 삼성전자는 다시 5만 원대로 내려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될 지수는 반드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 달에 중소형 건설주 섹터를 밀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건설, 이화공영, 자연과 환경, 일성건설, 범양건영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흐름들 잘 지켜보시고요. 특수건설, 자연과 환경 이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재건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세비캠하고 양지사, G2파워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성일하이텍까지 세비캠, 양지사, G2파워 세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 세 종목 중에 볼 거는 한 종목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종목은 바로 세비캠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 세비캠 앞으로
2차 전지, 폐, 배터리, 재활용 섹터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일 하이텍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요.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세비케임 먼저 치고 나갔고 성일 하이텍 6%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전기차의 활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폐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급이 깨끗한 세비캠, 가고 성일 하이텍 신규 상장주의 흐름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봐야 될 종목도 말씀드릴 텐데 G2파워하고 양지사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G2파워는 무상증자 권리락의 상한가고요. 양지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22일 날 지난달 22일 날 조회 공시를 통해서 우중을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진 상패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간다는 거는 언제라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양지사는 관망하시거나 추격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에 또 시장 이야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7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조금은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CPI 지수 앞으로 지표가 정확히 나와 봐야겠지만 전달보다 낮게 나올 걸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보고 계시고요. 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 안도감에 갭상승 출발할 수 있을 텐데 갭상승 뒤에 하락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시장의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세빛캠 지켜보면 좋을 텐데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앞으로 관련주들 상승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신규 상장주로서의 활약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지켜볼 만한 종목과 시장 흐름도 짚어봤는데 자, 그동안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배트맨 일부에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그 종목들의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성과 보고 계십니다. 자, 가온칩스 8월 3일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0.91%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8월 15일 광복절까지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8월 4일에는 범양건영 공개를 해주셨고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7.31%라는 높은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린 PTS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3.44%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GS글로벌 이번 주에 공개를 해주신 종목인데 추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7.36%라는 새로운 상승폭 경신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공개해 주셨던 컴투스 홀딩스 0.6% 상승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어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성과들 지켜보셨는데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미 크게 상승폭을 가져가주고 있는 종목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야기를 더 드려보고 싶은 건 당연히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 GS글로벌인데 더해서 지금 방금 나온 표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저희 배트맨 일부 첫 방송 당시에 공개를 해주셨던 자이 S&D가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이 나와서 4.88%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두 종목 좀 리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번 달에 밀고 있는 섹터가 중소형 건설주인데 자이 S&D하고 사실은 일성건설, 범양건설 이렇게 밀고 있는데요. 우선 일성건설, 범양건설은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패스를 하고요. 자이 S&D가 지금 흐름이 오늘 또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 S&D 8월 1일 첫 번째 와일드카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복귀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GS글로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종목,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와일드카드를 드리는데 GS글로벌에 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글로벌도 지금 상황에서 복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이 S&D 차트인데요. 제가 중소형 건설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시작점은 사실 자이 S&D입니다. 자이 S&D가 분기별 역대급 최고 실적이 나왔고요. 차트 보면 장대 양봉에 거래대금까지 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이 말라 있고
거래대 보시면 거래량이 말라 있고 차트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상 보면 이렇게 흐름이 한번 슈팅이 한번 크게 한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승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이 S&D 같은 경우는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1차 고점인 8,75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호가창을 보면서 노란 톡방에서 해야 되는데 자이 S&D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봉의 수급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믿고 계실 GS 글로벌인데요. GS 글로벌 제가 와일드카드로 인하해 드리고요. 연 이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이 작기 때문에 크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봉 하나 자체가 고가로 하면 5.9%, 6% 봉입니다. 1,000만 원 사실 60만 원짜리 봉이 바로 이 봉인데 제가 GS 글로벌을 7월에 이후 두 번째 지금 와일드카드로 드린 겁니다. 7월 달 했을 때 이렇게 17%, 24%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횡보하다가 다시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두 개를 합치면 보니까 7.36%인데 실제적으로 매수가가 좀 적게 잡으신다면 훨씬 8%, 9% 정도 수익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대 상단, 일목균형표 매물대 상단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구간이 나오는데 물론 올라가면 좋죠. 저도 올라가면 방송 나올 때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은데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간다고 해서 저한테 욕하시거나 그럴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이 정도 상승도 사실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대응하실 분은 하시고요. 내일 흐름 보실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은 다가오고 있고 뭐라도 좀 사야 되는데 석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제 방송 보시고 GS 글로벌 사실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많이 계실 거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거는 시청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GS 글로벌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궁금하실 건데 사신 분들,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은 전원이 다 수익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10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1억 받든 저희가 여러분께 돈을 달라. 아니면 뭐 저한테 수익을 쉐어하라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서울경제TV 보시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노력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경제TV 8시 꼭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서 GS 글로벌 내일 흐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 드릴 테니까 GS 글로벌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또 사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GS 글로벌 골랐던 방법을 한번 이제 두 번째 강연회죠. 8월 20일 날 여의도 강연회에서 똑같은 방법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오프라인에서 강연회 오시고 제 얼굴도 보시고요. 악수도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지금도 가장 잘 보고 있고 어떤 전문가보다 잘 보고 있고 그 종목도 잘 맞추고 있는 8시 남자 이용준 방송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요. 오늘도 후반에 와일드카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유튜브로도 들어오시고 방송도 실시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첫 번째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이었던 자이 S&D 오늘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와서요. 4.88% 상승폭을 새로 써줬습니다. 자, 더해서 GS 글로벌 7.36%라는 새로운 상승폭 역시 만들어줬는데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 모두 수익권에 접어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해주셨어요. 모두 수익 축하드리겠고 자, 이 부분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점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앞서서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는 방법을 통한 입장 모두 가능하니까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내일의 시장 함께도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캐스팅 진행을 해볼 텐데 저희 방송 외인과 기관과 개인 이 3대 수급 주체를 3대 기획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3대 기획사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직접 캐스팅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 캐스팅 기준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주시나요? 오늘은 지금 실생활에 밀접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 강한지 안 강한지를
실생활과 밀접하게 해서 설명을 쉽게 한번 드리는 종목으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그리고 그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위권 후보생부터 공개를 해봐야겠는데요. 자, 3위권 후보생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롯데관광개발 후보생 밀고 있고요. 기관 기획사에서는 SG,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휴스틸 후보생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롯데관광개발입니다. 3.75% 오늘 하락이 나왔고 11,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여행 그리고 관광 개발이죠.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SG 후보생도 살펴보겠습니다. SG 후보생 오늘 3.31% 하락이 나왔고요. 1,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아스콘인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함께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휴스틸 후보생도 살펴보겠습니다. 휴스틸 후보생 오늘 6.08% 상승 나왔고요. 4,36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철강 그리고 강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중에는 혹시나 뭐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불발될 일은 오늘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캐스팅을 모든 순위권에서 해주시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거는 뭐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3위권은 확실히 있다. 아, 3위권은 확실히 있고 앞으로는 계속 방송 시청하시면서 확인을 하셔라. 그렇게 해야죠. 네, 자, 그러면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을 좀 캐스팅을 해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기관 기획사의 SG 후보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SG 후보생. SG 후보생 오늘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캐스팅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내일 상승 나올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SG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스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콘이 아스팔트 앤 콘크리트인데요. 이게 지금 어제 그제 80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재건 관련주, 그러니까 폭우의 재건 관련주인 특수건설도 상승이 오늘 6.4% 나왔고요. 자연광경은 더 크게 나왔습니다. 9%가 나왔는데 오늘 SG 같은 경우는 만약 3%로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폭우 관련주로 봤을 때는 인선 ENT, YN텍 같은 폐기물 관련주로 수급이 모이는 게 아니라 폭우 이후에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로 수급이 모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건할 아스팔트의 아스콘을 사업을 하고 있는 SG가 내일부터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기상청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폭우가 내린다면 SG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차트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장대 양봉이 나와 있고요. 오늘 3% 빠졌기 때문에 이쁜 구간에서 잘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비가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보는 건 아니고요. 비가 만약 온다고 한다면 딱 이 구간이 반등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하고 한다면 전고점 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SG를 제가 후보생을 제가 캐스팅을 했는데 전제는 있습니다. 무조건 간다가 전제가 아니라 내일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시고 폭우가 또 내린다면 SG는 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웃긴 게 제가 중요한 앞에 내용은 딱 잘라먹고 SG 내에 시초가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SG에 만약에 그 폭우가 내린다면 수급이 몰릴 텐데요. 차트적으로 매우 좋은 급등 자리이긴 하나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고요. 뉴스를 보면서 대응할 종목이다. 하지만 재무는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SG 후보생을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관련주들, 폭우 관련주들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오늘 하락이 모두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뉴스와 재료를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폭우 소식이 아직은 조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내일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SG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SG 후보생 아스콘 생산하고 도로 포장까지 주요 포지션으로 갖고 있는 기관 기획사의 후보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또 언급을 함께 해주신 종목이 바로 자연과 환경인데 네. 함께 또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자연과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특수건설이 저는 좀 더 좋아 보여서 특수건설을 먼저 한번 보고 자연과 환경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특수건설 차트인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폐기물 관련주가 가야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폐기물 관련주들이 다 갭상승에서 밀렸기 때문에 어제 안 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장마는 폭우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재건으로 빨리 넘어오시면 잘한 건데 특수건설 내일도 아마 큰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연과 환경도 비슷한 맥락인데 자연과 환경도 차트 보면 좋습니다. 자연환경 차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자연환경도 특수건설로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차트들을 보면 옆에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재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 특수건설, 또 방금 말씀드린 SG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폭우가 올 때 택시가 안 잡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여러분도 집에 혹시 뭐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운전하기 너무 힘드실 수도 있고 폭우가 내리면 또 도로 바닥이 다 깨지기 때문에 아스콘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기준은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저는 SG라고 생각하고 내일 기상 상황 보고요. 혹시 폭우 나오면 SG 한번 담아보시는 거 좋은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시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관심 종목으로 타이밍 맞게 좀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도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수도권은 조금은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만 내일까지 조금 더 추가로 비가 내린다라고 하고 있고 폭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SG 후보생과 함께 특수건설 그리고 자연과 환경도 함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물론 더 큰 비 피해는 없어야겠지만 내일 기상 상황과 뉴스 보시면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SG 후보생 캐스팅을 해 주셨는데 자, 안타깝게 또 캐스팅 되지 못한 후보생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이 중에서 특별히 더 낮게 보고 계시는 그런 후보생이 있을까요? 좋게 보고 있는 건 휴스틸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롯데관광개발은 조금 아직도 실력이 많이 비대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휴스틸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휴스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휴스틸 같은 경우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료가 우선 좋아요. 우선 말씀드리면 8월 2일 날 기사를 봤더니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아제강, 휴스틸, 현대제철 이런 관광사들이 기회가 될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 미국 내에서는 파이프라인하고요, 가스 액화 및 저장 설비, 해상 운송을 통한 터미널을 건설해야 되는데 터미널을 건설할 때 관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스틸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도 제가 그 캐스팅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기보다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차트 보면 휴스틸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차트적으로 보면 왼쪽 이만큼이 지금 한 3, 4개월 동안에 매물대가 우선 쌓여 있고 구름대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내일은 아무래도 저항대에 물려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다 뚫고 가려면 그보다 훨씬 강한 재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확실한 테마가 있던가.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은 좋으나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우리는 캐스팅하는 기준이 바로 내일 또는 모레 가야 될 종목, 가야 될 아이돌 후보생을 캐스팅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좀 느리거나 더딘 경우는 우선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스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 롯데관광개발도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뉴스가 있더라고요.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대표가 392억 4천만 원가량의 자사주를 상반기에 매도했다라는 기사도 있고, 또 최근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개인기획사가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롯데라는 대기업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확히 21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개인들은 쉽게 생각하면 21선 지지를 받은 대기업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뭐 6만 원 깨지고 5만 원까지 내려오는 판에 롯데관광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면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선택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롯데관광개발 물론 대기업이고 좋은 회사고 우리도 보는 회사이지만 우선 방금 앵커님이 기사에서 본 걸 말씀하셨다시피 대주주의 자사주 매도가 있었고 두 번째 불성실 공시가 있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롯데관광개발은 이 가격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11,500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500원이 21선인데 만약 21선을 깨면 또 한참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구간은 10,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큰 회사 좋죠. 안정적이고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식을 할 때 흑묘, 백묘 그러니까 고양이가 흑색이든 백색이든 쥐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고양이 좋은 고양이지 제 말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굳이 보기에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롯데관광개발 11,500원 기억하시고 혹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스트과 롯데관광개발이 캐스팅되지 못한 이유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휴스트 같은 경우는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12일에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특히나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이 함께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물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오늘 캐스팅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자, 21선 이전에 이용준 디렉터님도 21선은 생명선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중요한 라인은 맞습니다만 지지 라인 11,500원을 버티고 있는 만큼 이 가격에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최종적으로 기관기획사의 SG를 캐스팅하겠다라는 의견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들은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입니다.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아이윈 매수를 했고요. 기관 기획사에서는 CS윈드,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조일 알미늄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아이윈입니다. 자, 아이윈 오늘 5.31% 하락을 했고요. 2,3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 부품이고요. 자, 기관 기획사의 CS윈드도 살펴보시죠. CS윈드 오늘 2.28% 상승이 나와줬고 62,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풍력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조일 알미늄도 한번 보시죠. 조일 알미늄 오늘 2.3% 상승 나왔고요. 2,2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은 이름대로 알루미늄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오늘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사실 지금 네. 연 이틀 동안 캐스팅이 불발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만큼 네. 또 한번 카운트다운을 해주십시오. 해볼까요? 네네네. 네, 자, 2위권 후보생 3, 2, 1. 저는 기관 기획사의 CS윈드를 오늘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2위권 후보생 중에서도 네. 캐스팅되는 그런 종목이 나와줬습니다. 자, 기관 기획사의 CS윈드 캐스팅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풍력의 대장주는 아니지만 지금 흐름이 가장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캐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항상 풍력의 대장주는 CS 베어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태양광은 SDN 그리고 원전은 G2파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CS 윈드가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거래 대금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딱 신고가 패턴이 됐어요. 그래서 CS 윈드를 캐스팅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제는 있습니다. 무조건 내일 간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CS 윈드를 오늘 캐스팅했던 이유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흐름은 무조건 좋고 재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재료는 지금 8월 10일 날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유럽의 리파워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요. 뭐 친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서 풍력 발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CS 윈드의 수주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흐름도 좋고요. 지금 3, 4분기이기 때문에 4, 4분기에도 흐름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CS 윈드, 기관기획사가 고른 CS 윈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전제는 있습니다. CS 윈드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좀 약간의 하락 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차트에 저의 가격을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바로 62,700원입니다. 62,700원. 지금 딱 가격인데요. 지금 가격에서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 구간까지 67,000원까지 올라갈 텐데요. 만약에 이만큼의 지지와 저항 라인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62,700원을 만약 돌파를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횡보 또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CS 윈드 캐스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제는 62,700원 돌파하지 못하면 접근은 하지 마라. 단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중장기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유권 후보생 정말 오랜만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기관 기획사의 CS 윈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현재 차트상 신고가 패턴을 예고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IRA 법안 통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흐름 좋은데 전제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62,700원입니다. 이 가격을 돌파를 해준다면 67,000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신규 접근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스팅되지 못한 후보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윈 후보생입니다. 아이윈. 사실 지금 뭐 주식을 하실 때마다 저희 네.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좋은 호재성 공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밀렸어요. 아이윈 신규준 아이윈 회장이 뭐 아이윈 플러스의 주식을 50%만 주되겠다. 이거는 아이윈에 대한 호재일까요? 아니면 자회사인 아이윈 플러스에 대한 호재일까요?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자사주 매입에만 꽂혀서 아이윈도 올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자사주의 호재긴 하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스라 기사를 볼 때는 사실은 메인 키워딩을 읽으실 때 자사주 매입도 보셔야 되지만 어떤 자사주를 매입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앵커님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보고 아이윈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생각을 좀 달리하시면 기사를 정확히 보면 아이윈의 주식이 아니라 아이윈 플러스의 주식을 취득한 거거든요. 네. 거기다 57만 주나 했으니까 주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윈은 마이너스 5% 하락을 했고요. 아이윈 플러스는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자사주 매입은 호재는 맞으나 어떤 자사주를 매입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윈 측면에서는 상승할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캐스팅에서 불발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새로운 걸 얻어가네요. 자사주 매입은 호재이지만 어떤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것이냐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만 주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외인 기획사의 조일 알미늄은 어떻게 보세요? 조일 알미늄은 기사나 재료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좋은 아이돌이긴 후보생이긴 하지만 오래된 춤과 오래된 기법과 오래된 발성을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캐스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이돌을 시켜야 되는데 트로트 발성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긴 맞는 있습니다. 포지션이 있는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조일 알미늄 차트 보면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알미늄 회사입니다. 알미늄 회사이고 바닥에서 지금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를 봤더니 7월 28일자 기사가 가장 최근의 기사입니다. 7월 28일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양봉의 기사인가요? 딱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기사입니다. 장대 양봉에 종가가 29%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찍은 것 같은데 이때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알미늄이 미국에 배터리 소재 생산 설립을 하는데 이 롯데알미늄에 조일 알미늄이 과거에 이렇게 수주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7월 28일 이후에는 특별한 기사가 따로 나온 게 없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온 수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올려서 한번 슈팅을 바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도 윗꼬리 양봉, 어제도 윗꼬리 양봉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지금 소화해버리면서 그 들어간 세력들이 일정 부분 수익을 청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고 재료에 대한 뉴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일 알루미늄은 제가 캐스팅해서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스팅되지 못한 후보생들 오늘도 역시 왜 캐스팅을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하루에도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 혼자 보시면서 이 재료의 크기와 뉴스의 크기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신다면 그 재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용준 디렉터님의 관점으로 시장을 함께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통한 참여 방법 앞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1위권 후보생들은 과연 어떤 얼굴을 갖고 있을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1위권 후보생 중에서도 또 어떤 실제로 캐스팅이 이루어지게 될지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자, 1위권 후보생들 어떤 종목들이 차지를 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개인 기획사의 하나마이크론이고요. 기관 기획사는 현대건설, 외국인 기획사는 대우조선해양 후보생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1위권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늘 5.04% 하락이 나왔고 12,2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후공정, 특히 패키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현대건설도 볼게요. 현대건설 오늘 7.54% 꽤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46,3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은 건설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대우조선해양도 살펴보시죠. 대우조선해양 오늘 5.84% 상승이 나왔고 21,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조선해양플랜트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지금까지 사실 1위권 후보생들 중에서 어떻게 1위권에 올라오게 됐는지 의아한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은 짱짱한 후보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그렇다면 더욱더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어떤 후보생 캐스팅하실 건가요? 우선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는데 바로 쓸 수 있는 후보생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볼 후보생인지 때문에 고민했는데요. 저는 기관 기획사의 현대건설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기획사의 현대건설 이렇게 오늘 3위권부터 1위권까지 기관기획사가 석권을 했네요. 뭐 사실 기관이 캐스팅해서 그걸 유심 있게 본 건 아니고요. 저는 기관, 외국인, 개인의 돈도 다 똑같다고 보고 있고 다만 재료나 실생활에 어떻게 밀접하고 또 바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바로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을 잘 본다 이런 이유는 바로 내일 올라가는 GS 글로벌 같은 걸 항상 찍어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건설을 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방금 또 대우조선해양을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서 어떤 종목과 고민을 하셨는지도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건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현대건설 말씀드릴게요. 현대건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레옴시티 기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레옴시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기사를 보고 제가 히림이 가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출근을 했었는데 이 수급이 손바뀜이 생기면서 현대건설로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옴시티, 저기 보시면 레옴시티 사진이거든요. 저게 금액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고요. 빈살만 왕세자가 11월 달에 우리나라를 직접 내방해서 레옴시티하고요. 원전 관련 이슈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앞으로도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고 이게 금액만 하더라도 640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이 네옴시티를 주관할 수 있는 중소형 건설주 또는 대형 건설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히림을 먼저 봤었는데 히림도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현대건설 내일부터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차트 지금 보면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려간다고 한다면 마지막 지지라인은 적으세요. 마지막 지지라인 43,000원이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3,000원 깨지 않고 그러니까 승률상 51%, 또 무조건이라고 말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 계시니까 51%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히림도 그 이유가 있는데요. 히림 차트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공략을 했었는데 분봉에 보시면 굉장히 큰 일이 한번 납니다. 히림인데 히림 보면 여기 분봉을 크게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가를 돌파하고 뭐 눌릴 때 공략을 했으면 이런 거에 수익권이 계속 나왔는데 갑자기 1분 사이에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나쁜 징조일 수도 있지만 손바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 히림 보고 계신 분 많이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현대건설 가면 히림 갈 거고 손바뀜이 한 50억 정도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50억이 히림에서 현대건설로 넘어간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갈긴 간다. 그렇지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대응방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대건설이 제가 고민했던 대우조선해양보다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옴시티의 현재 대장을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을 오늘 1등을 해서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 캐스팅은 현대건설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전에 네옴시티 이슈 주목해봐야 한다. 굉장히 역설을 해주셨던 이용준 디렉터님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네옴시티 추가 수주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당장 내일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더해서 히림 차트도 함께 봐주셨는데 이 네옴시티 이슈 왕세자의 방한이 지금 1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런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위권 후보생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좋게 보셨는지 그리고 캐스팅은 왜 불발이 됐는지 네. 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네. 대우조선해양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조선주 좋지 않습니까? 네. 조선주 좋은데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보면 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다 좋습니다. 다 좋으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다 좋으나 여러분 성향상 중장기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차트 보면 대우조선해양 이제부터 바닥 다지고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지그재그 하면서 꾸준히 많이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눌리게 되면 지수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바로 또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여기 매물대가 우선 있지 않습니까? 차트적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느낌들이 좀 한두 달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연습생이면 분명하나 너무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르치고 바로 대비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우조선해양 연습생은 이번 캐스팅에서는 불발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캐스팅 목록에 오르지는 못했던 이유 함께 들어봤고 하나마이크론도 잠깐 짧게 네. 들어볼게요. 하나마이크론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우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회사는 좋고 재무도 우수한데 지금 악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기 차입금이라는 악재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2023년까지 증설 마무리가 되면 안정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22년이고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 그 단기 차입금에 대한 악재가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마이크론 좋은 회사더라고요. 좋은 회사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간에 38%가 빠졌고요. 근데 오늘은 또 더 안타까운 게 오늘 21선을 깨서 20선 아래에서 또 음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올라갈 수 없는데 1위 후보까지 오른 게 좀 신기할 정도로 하나마이크론은 과하게 올라왔다. 이 차트도 지금 무너져 있고 기사를 검색해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차입금 부담이 큰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은 연습생으로는 올라오긴 했지만 캐스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전저점인 12,050원이거든요. 이거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은 매물대가 많아서 결국 캐스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나마이크로는 현재 500억 규모의 사모채 발행 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스팅할 수 없었고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2,050원의 지지라인 반드시 확인하셔라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기관기획사의 SG,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역시 기관기획사의 CS윈드,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또 역시 기관기획사의 현대건설, 이렇게 세 종목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기관기획사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용준 디렉터님은 이게 딱히 기관기획사의 어떤 안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시장에서의 투자금은 동일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덧붙여 주셨고요. 자,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와이드카드를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역시 카운트다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와이드카드 종목은 바이오 FDNC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사실 저희 개인의 선택할 때 네. 굉장히 흥미로웠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앵커님이랑 저랑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히스토리 잘 알고 계셔서 진행이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봤는데 실제적으로 큰 흐름이 한번 나오지가 않았어요. 작은 흐름밖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번 더 지금 시점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네. 바이오 FDNC 설명을 지금 처음 듣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식물 세포를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식량이 부족하면 이 회사를 통해서 공장에서 위치에 상관없이 자리에 상관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8월 10일 날 기사를 보면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16일 날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요새 이분의 가장 행보를 보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전염병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관한 그 해결책에 대한 공부를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그리고 바로 바이오 FDNC가 빌 게이츠 재단의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데 16일이면 오늘이 10일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수급이 안 들어오면 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늘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은 7월에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이오 FDNC다. 하지만 오늘은 맛배기로만 설명드린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바이오 FDNC 내용도 한번 받으시고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있는 노란톡방에 공유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노력하는 종잘남 이용준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매일 노력하는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어쩜 이렇게 든든한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바이오 FDNC였는데요. 자, 이 종목 식량난 관련주로 한때 움직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 또는 관심 종목에 이 종목 넣어두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바이오 FDNC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 대응 이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역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린 대로
대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내일장에서도 승리하는 전략 반드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텐데요. 오늘 밤에도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